안녕하세요. 캐나다 외계사 아주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링크드인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요. 좀 생각이 많아지는 글이었어요. 어느 이민자분이 쓰신 짧은 글이었는데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해외 취업을 한 일이고 두 번째는 좀 더 기회가 있었을 때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라는 글이었는데요. 누구나 다 이민의 경험이 다르고 또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각자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놀랐던 점은 거기에 무수하게 달린 수백 개의 좋아요, 따봉과 그 공감하는 댓글들이었어요. 저는 사실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 이민자나 교포사회와 그렇게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이민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항상 제가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저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그 글을 본 뒤에 그럼 내 이야기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 이민을 와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또 특히나 혼자 와서 유학 그리고 취업, 이민 이 모든 과정을 오롯이 혼자서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특히나 PR 카드를 손에 얻을 때까지는 정말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걱정, 그리고 내가 1년 후에 어디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정말 피를 바짝바짝 말렸는데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직업을 바꾸고 이직을 하고 이민을 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제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노멀하지 않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서 캐나다 이민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저의 어떠한 점이 이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고 또 만족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캐나다에 온 지 18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시작 자체를 유학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이민을 다 하고 오신 분들과는 분명히 경험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 내가 한국에서 하고 있었던 일, 가졌던 지위들, 한국을 떠나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 그리고 캐나다에 오면서 얻고자 했던 목표들, 이민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에 반해 저는 조금 특이한 경우죠. 이민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온 게 아니라 정말 뭣도 없이 그냥 ESL로 와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계획을 만들어 갔던 경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잃을 것도 없었고 정말 뚜렷한 목표도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국에서 꽤 좋은 학력과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든지 조금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들은 여기 와서 기대한 목표도 훨씬 더 뚜렷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똑같은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제가 받아들인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저는 한국에 두고 왔던 것에 대한 혹은 포기해야 했던 것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캐나다에 간다고 했을 때 지인분들은 대부분의 친구나 지인분들이 굉장히 우려도 하고 좀 말렸었죠. 왜 이렇게 힘들게 가진 직장을, 좋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냐.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지금이나 그때나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가끔씩 농담 삼아 다시 재채용으로 입사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좋아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둔 것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 두고 온 걸 아쉬워할 만한 그렇게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련을 둘 만한 게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승승장구를 하시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지금 내 동기들이 자리에 있을 텐데 하고 좀 스스로를 투영하게 되는 그런 비교 대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대기업의 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의 교수 혹은 뭐 기업의 간부라던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서 이민자로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힘들 수 있죠. 저는 일단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과거의 결정을 판단한다는 건 참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아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 했잖아요. 지나가 버린 일이잖아요. 저는 아마 한국에서 가졌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런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인싸와 아싸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에 이렇게 먹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면 약간 민망한데 저는 학창 시절에 항상 공부는 못하지만 좀 여기저기 껴서 잘 노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었기 때문에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부터 쭉 대학교까지 학급 오락부장 같은 거 있죠. 무슨 장기자랑 할 일이 있으면 반 대표 아니면 과 대표로 나가서 혼자 원맨쇼하고 들어오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싸의 기질도 약간 가지고 있는 게 혼자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하는 거 오히려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이야 뭐 혼술이나 혼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트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 혼자 밥 먹으면 쟤 좀 이상하다 좀 쳐다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 다닐 때도 명동에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 카페지오 혹은 미투리라는 무용복을 파는 상점들이 있는데 거기 갈 때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가기보다는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필요할 때 그냥 혼자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명동 가서 무용복을 사고 점심시간이 되면 거기 모나미 펜 그 넥타이 부대들 있죠. 그 수많은 인파에 혼자서 그냥 명동 칼국수 테이블 혼자 잡고 잘 먹고 공강 시간에도 제 친구들은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시거나 아니면 이대 앞 쪽에 쇼핑을 가거나 이런 거 좋아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예술 영화에 심취해서 대학로에 동숭 아트텍이라는 예술 영화 전용관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혼자 조조 영화를 보고 또 혼자 했던 것 중에 아마 최고봉은 롯데월드를 혼자 간 적이 있어요. 그날 유독 막 너무 롤러코스터가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별로 막 롯데월드 이런 걸 안 좋아했었고 당시 사귀고 있던 남친은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타고 싶은데 혼자 갔죠.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야간 개장을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제일 재밌게 놀았어요. 혼자 막 미친 듯이 뛰면서 평소에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맞춰서 페이스를 가야 되는데 혼자 가니까 막 뛰어서 여기 타고 또 막 뛰어서 여기 줄 서고. 근데 후룸라이드 탈 때는 이 탑승 인원을 맞춰야 되니까 몇 명 왔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약간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연인이랑 맞춰서 이렇게 세 명이서 탔습니다. 근데 그때 빼고는 정말 가장 재밌었던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 타지에 와서 정착을 할 때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수월하면서도 또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이민뿐만이 아니라 타지 생활을 하면서 그 외로움이란 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외로움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편한 점도 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혼자서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외로움을 그냥 부정적인 감정으로 느껴서 이 외로움에 잠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잘 이용하고 관리해서 다스릴 수 있다면 이민 생활에 적응하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 저는 불편하지만 뭔가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고백을 하자면 저는 굉장히 게을러요. 그리고 뭔가 불확실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편하고.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그런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을 바꾸고 다시 공부를 하고 이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은근히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민을 해서 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이 경험을 좀 저한테는 재미있는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 진짜 막 재밌어, 신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제가 변태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이 한 단계 한 단계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고 막 싫고 이런 것들을 다 끝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땐 화장실의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고속도로에 있는데 급동신호 왔을 때 막 식은땀 흐르고 막 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드디어 휴게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정말 좋잖아요.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또한 성취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마주칠 때 뭔가 계속 뛰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부모님과 형제를 모두 한국에 남겨두고 혼자만 이민 오신 분들은 이 원죄처럼 가족들에게 느끼는 미안함이 항상 있을 거예요. 특히나 부모님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는 게 매해 뵐 때마다 느껴지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데요. 저는 한국에 오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고 그리고 어머니 케어를 다 하는데 오빠한테는 항상 이렇게 고맙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불효하는 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뻔뻔하게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이 죄책감이 정말 막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모님을 떠나와서 이렇게 멀리 있을 정도로 이 이민 생활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저는 항상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 걱정 안 끼치잖아 그거면 효도 아니야 이렇게 정당화를 시키고 어머니도 그래 그래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는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세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저는 굉장히 큰 불효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걸 그냥 뻔뻔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죄책감이 이민을 후회할 정도로 저를 짓누르지는 않는 거겠죠. 결국은 다 개개인의 입장과 경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민이 좋은가 나쁜가? 그건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계획했던 대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이 이민 생활이 너무나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제일 잘 살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최선의 결정인지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극히 저의 입장에서 저의 한정된 경험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조언은 드릴 수 없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결국 이렇게 알맹이 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